안녕하세요. 마음편안연 원장 정연호입니다. 지난번 한방정신과 기본 개념 설명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양고전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치료, 정신치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방정신과 핵심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 나와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만 설명한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표시되는 동영상인데요.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그것을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핵심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동영상이 비록 논어를 주된 소재로 설명을 하지만 논어는 설명을 위한 도구에 가깝습니다. 결국 주된 중심 내용은 지금 다시 설명드리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된 바탕에서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은 우리 선현들께서 분명하게 밝혀놓으신 마음의 원리, 마음의 이치, 그리고 마음을 보다 고차원적으로 승화,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현대적으로 풀어서 그것을 동시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자.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개념을 1과 2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방정신과는 단순합니다. 모든 동양고전뿐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 두 가지 기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지, 사려지,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입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이 의는 생각의 토양입니다. 같은 영화, 같은 책을 보아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각,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보기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토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는 비록 생각의 토양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가진 직관적인 바른 분별을 선택할 수 있게 이 지가 도와줍니다.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지 덕분이고 마음병,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지 덕분이고 인격을 한 차원 높게 도약시킬 수 있는 것도 이 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성의, 정심, 수신이 또한 중요합니다. 한 글자씩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의, 심, 신이 중요합니다. 의에서 심이 비롯되고 심에서 이 신이 비롯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생각의 토양, 그것이 있은 뒤 특정한 사건이나 사물을 접하면 특정한 사건이나 사물이 자신의 생각의 토양과 반응하여 심, 즉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사람마다 생각과 감정이 달리 일어나는 이유는 각자가 가진 의, 즉 생각의 토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에 가득 찬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것은 심에서 신으로 이어지는 원리입니다.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체적으로 표현되기 쉽습니다. 기쁘면 웃음이 나거나 미소가 지어지고 당황하거나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 놀란 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지나치게 긴장하면 입이 바싹 마르고 슬픔이 느껴지면 눈물이 나는 것과 같이 마음에서 그것이 차고 넘치면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심 이후에는 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토양에서 비롯되어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개념은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당연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역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치료, 정신치료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입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이미 드러났다면 그러한 신체적인 변화를 설명할 만한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처해서 생각과 감정이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러한 생각의 토양이 자신에게 이미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다. 강박증에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러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즉 그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자신에게는 더 주도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서 선택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라는 허락이 떨어진 뒤에야 몸에서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강박증이 있는 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는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마음에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럴 필요에 따라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불안할 일이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등 신체적으로 불안의 증상이 표현되고 있다면 자신은 그것을 그 정도로 불안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선행되는 심이 있습니다. 이미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즉, 내 심장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구나. 등에서 땀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 당황하고 있구나. 또는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고 긴장되는 것을 보니 내가 이 자리를 참 어려워하고 있구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신체적인 증상이 더 증폭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처라면 신체 증상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는 몇 초, 길어도 수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 증상이 더 증폭되고 심해지는 길은 이렇습니다. 떨리는 심장을 보며 내가 왜 이래?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등에서 흐르는 땀을 느끼면서 이거 진짜 큰일이다. 내가 이렇게 땀나는 걸 남들이 보면 우습게 볼 텐데 라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면서 어쩌지? 남들이 내가 긴장하고 있는 것들 다 알아버리겠네. 큰일이야 라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러한 덧붙인 생각, 이것은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새로이 덧붙여서 일으킨 것이고 덧붙인 생각과 감정 역시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것들이라 그런 쪽으로의 신체 반응이 더 강화되고 증폭됩니다. 그리고 강화되고 증폭된 신체 반응을 보고서 더 크게 불편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결과 신체 반응은 더 강화되고 증폭됩니다. 즉, 애초 처음의 신체 반응뿐이라면 덧붙이는 생각 없이 애초 처음의 그 신체 반응뿐이라면 누구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변화지만 그 신체 반응을 보고서 덧붙이는 자신의 불편한 생각들이 신체 반응을 더 증폭, 확장시키는 것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다 근원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생각의 토양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 2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의학은 음양의 철학을 발전시킨 실용학문입니다.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신과 영역에서 마음을 설명하기가 무척 좋습니다. 물질적인 접근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양관으로 무장된 한의사들은 정신치료의 기본 소양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음양을 바탕으로 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방정신과는 환자의 음양관의 체득을 목표로 합니다. 음양관이 체득되면 필요 이상의 지나친 감정의 동요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음양관을 얻지 못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잃을까 봐 걱정되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음양관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것이 쉬워집니다. 기본 개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위에 링크되는 동영상입니다. 말씀드렸던 세옹지마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세옹과 비슷해지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신체 변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길만 해서 이미 생겼다면 거기에 자신의 불편한 생각을 덧붙여서 증폭시키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견딜만 한 정도의 선에서 신체 반응이 나타나고 종료됩니다. 지금 견디기 힘들 정도의 반응이 나타난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생각을 덧붙여 왔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증상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하다면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병행하되 근본 치유는 생각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성과 정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정신치료, 마음치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과 감정이 그친 마음을 성이라고 보고 생각과 감정이 일어난 상태를 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그치는 연습이 바로 명상이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전호흡을 통해 그러한 연습을 해왔습니다. 단전호흡은 일체의 생각을 쉬며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물론 직접 해보면 생각과 감정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처음 하면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실력이 늡니다. 실력이 늘면서 생기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을 무시한 채 호흡을 바라보는 힘이 길러지고 호흡을 바라보는 그곳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휩싸이고 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것을 연습하면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지 않은 채 그것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명상의 방법이나 명상의 마음치료 원리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정연호 명상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참고할 만한 동영상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지금 위에 링크 시켜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물 지지를 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휩싸이지 않은 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집니다.